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한 김해 한 산업단지에서 땅이 꺼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한 곳은 1m 가까이 내려앉으면서 입주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창원 웅동지구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간 갈등에 어민들과의 입장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의령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을 불법으로 안락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유적지 감상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설사 없이도 스마트폰 앱만 설치해 고분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한 김해 한 산업단지에서 땅이 꺼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한 곳은 1m 가까이 내려앉아 입주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사기 분양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골든루트 산단 안에 있는 한 공장입니다. 땅이 꺼지면서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건물과 바닥 사이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카메라로 들여다보니 내부가 텅 비었고 건물은 기둥에 의지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과 정화조 등이 모두 뒤틀리고 부서지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처의 다른 공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땅속에 있어야 할 소화전이 공중으로 솟아올랐고 공장 입구에 없던 계단까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117곳 가운데 지금까지 46곳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기업들이 보수공사에 쓴 비용만 87억 원에 이릅니다. 5년 동안에 건 지금 70cm, 1m 정도 꺼지고 또 2차 계속 꺼지니까 이 기업들이 도대체 돈을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갖다가 부어야 되는지 대책이 서질 않고. 해당 부지는 오래전 바다였던 곳으로 지반이 약해 보강공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산단을 조성한 산업단지공단은 공기를 앞당기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보강공사를 생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입주기업체에 충분히 알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공법을 사용해서 시간을 계량을 한 어떤 사업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용지 구입비에. 하지만 피해 기업들은 믿었던 공기업이 불량품을 팔았다며 사기 분양이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연약지방이라는 것은 그 20-30cm 정도 치마들이라 생각했는데 1m 정도 치마가 되니까 이거는 사기 분양입니다. 피해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산업단지공단은 지난 5월부터 집안조사와 함께 보강 방법을 찾기 위한 용역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올해 초 부도 위기를 벗어나며 사업에 탄력이 붙는가 했던 창원 웅동지구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간 갈등에 어민들과의 입장차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호텔과 골프장 등 대규모 복합 레저 단지를 짓는 창원 웅동지구에 디폴트 위기가 거론된 건 올해 초. 민간 사업자인 진해 오션 리조트는 1단계 사업인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빌린 1,300억 원의 부채를 다른 금융권에서 빌려 갚는 방식으로 가까스로 채무 불이행을 피했습니다. 그 뒤 8개월,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자금 부족으로 호텔과 휴양 문화시설은 물론 2022년까지 준공을 약속한 도로와 녹지 사업 등 2단계 사업은 전혀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 승인으로 토지 사용 기간을 7년 8개월 더 연장해준 창원시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정책 결정 지연을 탓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경남개발공사가 대안 없이 정책 결정을 지연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업 자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와 사업자 간 맺은 협약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 10%를 충족하고 2단계 사업까지 마쳐야 실투입비 정산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진해 오션리조트의 자기자본 비율은 2018년 기준 2.05%에 불과한 데다 2단계 사업은 시작조차 못해 개발공사는 토지 사용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 전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협약서 준수를 위한 합의서안 체결을 요구 중에 있는데 오히려 날인을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웅동지구 개발로 어업권이 소멸된 어민들과의 갈등도 또 다른 걸림돌. 경남개발공사는 이 갈등부터 풀고 오란 입장이지만 창원시는 장기간 어민들과 결론 없는 줄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창원시가 사업자를 지나치게 감싸주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옷차림 신경 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를 보이며 쌀쌀한데요. 아침에는 춥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2도, 진주는 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과 모레 아침에는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의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 등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거제, 통영 등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9도, 함안은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0도, 양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5도, 산청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8도, 합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점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의령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을 마취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안락사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뒤늦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의사가 대형 주사기로 어미 강아지에게 약물을 투입합니다. 강아지는 바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번에는 갓 태어난 강아지들에게 차례로 약물을 투입하고선 땅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의령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수의사가 근육이완제를 투입해 유기견들을 안락사시키는 장면인데 이날 하루에만 이곳에서 유기견 22마리가 안락사 당했습니다. 안락사를 할 경우 고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마취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된 명백한 불법 안락사입니다. 당시 불법 안락사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동물보호법상 격리된 공간에서 안락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유기견이 있는 공간에서 버젓이 안락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기견은 반드시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입양 공고를 올린 다음 10일이 지나야 안락사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 굉장히 짖어요. 막 짖고 이제 시끄러울 정도였는데 그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표정도 굉장히 두려운 표정이었고 보름 전에 그 안락사 시행을 하는 그 현장을 목격한 개들이기 때문에 의령군 관계자는 관례로 해왔던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락사를 진행했던 수의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을 모두 교체하고 안락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인 규정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건 앞으로 조치를 할 거고요. 한편 동물보호단체는 의령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됐죠. 그러다 보니 유적지나 박물관에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함안 마리산 고분군에선 해설가 없이도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고분의 정보를 속속 파악할 수 있는 비대면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창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8천여 명이 드나드는 아라가야 최대 고분군인 마리산 고분군.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긴 고분들이 군데군데 자리 잡아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고분마다 담긴 역사적 가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함안군은 이 같은 불편을 덜면서 코로나19 시대에도 맞게 휴대전화 앱을 만들었습니다. 마리산 고분군 128기 가운데 조사 작업이 끝난 20여 개에 대한 내용이 휴대전화 앱에 들어있는 겁니다. 비대면이 강조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누구나 손쉽게 이 마리산 고분군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마리산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마리산 고분군 5호분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휴대전화에 이 앱만 설치하면 해설사 없이 이렇게 혼자서도 고분군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봉분 크기는 너비 15m, 높이 1.5m로 단순 음성 지원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해 다소 어려운 내용을 게임 등으로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AR 증강현실을 통해서 좀 더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도 재밌게. 방문객이 고분군을 둘러보면서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신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마리산 고분군 관리에 큰 힘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해당 앱은 외국어 추가 설정 등 시스템 정비를 거친 뒤 이달 말쯤 방문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발 위기 속에서도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력을 앞세워 국내 최고 프로바이오틱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진주의 한 강소 기업이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주 바이오단지의 한 프로바이오틱스 기업. 종균을 첨단 설비로 배양해 고농도의 유산균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기업은 수백 곳에 이르지만 이 업체처럼 유산균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난 2015년 출범한 신생 바이오 기업이지만 벌써 국내외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은 인재 확보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이 업체 직원 4명 중 1명은 석박사급 연구인력이며 해마다 매출액의 2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수균주와 배양 기술을 확보하면서 매출액은 지난해 71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건강, 특히 면역력 증진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면역의 핵심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산업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허를 20여 개나 보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만과 간 기능 개선, 피부 건강까지 기능성 식품 개발의 외연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간 기능 개선, 그다음에는 통증 개선, 또 이런 계속 저희들이 유산균의 어떤 면역 조절 기능을 연구하면서 그 적용 분야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후 3년 동안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을 믿고 미래를 탄탄히 준비해온 이 업체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의 주역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위해 지역 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범사업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훈련에 참여한 사업주에겐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고 도화시 군에서 사업주 4대 보험료 50% 등을 지원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경남은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창원세관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480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7.6% 늘어나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경남의 수출액은 2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5%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선박과 기계류 수출이 각각 44%와 13% 줄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탐방객이 많이 몰리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11시부터 1시 사이에 정상 부근에 체류하는 탐방 인원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제한하고 대원사 계곡길도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쉼터를 임시 폐쇄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8개월 동안 문을 닫았던 거제식물원이 어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거제식물원은 방문객 사이에 2m 거리두기와 관람객이 집중될 경우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거제식물원은 지난 1월 2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돔형 열대 온실과 야외 생태 정원 등을 조성했습니다. 진주시 신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대응 부서에 우선 배치됐습니다. 진주시는 8급 간호직 16명과 9급 행정직 30명 등 110명의 신규 공무원을 코로나19 대응 부서와 주민생활과 밀착된 읍면사무소 등에 우선 배치해 감염병 예방 활동과 주민복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함양군이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합니다. 함양군은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연구 용역을 통해 간선과 지선을 도입하고 시외 일반 노선의 농어촌버스 전환을 검토하는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창원 소방본부가 70m 복합 굴절 사다리차를 구매하고 고층 건축물 전문 화재 진압팀을 신설하는 등 소방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울산 주상복합 건물 화재 이후 관내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한 창원 소방본부는 2022년 의창소방서 개소에 맞춰 70m 복합 굴절 사다리차를 구매하고 고층 건축물 전문 화재 진압팀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남도 내 10곳 가운데 8곳이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 초중고 특수학교 985곳 가운데 25.6%인 252곳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이는 전국 평균인 33.9%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1단독은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57살 A씨에게 법정 구속과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또 다른 업주 56살 B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두 사람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알선 기간이 길다면서 A씨의 경우엔 지난해 9월 일제 단속 이후에도 영업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 사범을 단속한 결과 73건에 10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23명, 사전 선거 운동 19명 순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명을 구속하고 4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